안 들어오니까 어디 그러면 이쪽으로 앉으면 안 해. 감사합니다. 성화 보세요. 네. 와, 물이. 야, 여기까지 찼어? 다 잠겼네, 그냥. 사장님, 여기 그때 이게 닦아놓은 그 자리예요? 거기가 잠긴 거구나, 지금. 아. 만수위가 풍경은 예술이다. 야, 씨. 야. 만수위 소양호의 아름다움. 물이 많아서 낚시할 곳은 별로 없어도 풍경이 정말 한 폭의 그림. 자, 2주 전에 낚시했던 자리인데 다 잠겼어요. 나무까지 1m 이상 불었어요. 와, 아름답다. 짐은 왜 이렇게 많은 거냐? 와, 난로 이제 겨울이니까 난로도 필요하고 등유난로에 밥에 뭐, 야, 이제 짐이 더 많아졌어, 겨울이라. 자, 정말 제목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특히 이 가을에 절경을 보여주는 곳, 그곳에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한 그곳, 네, 소양호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만수위 소양호에서 한번 하루 낚시를 즐겨보겠습니다. 경치에 흠뻑 빠져가지고요, 뭐 낚시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자, 우선 시작은 21척으로 할 겁니다. 지금 수위가 만수기 때문에 노지에 자리가 많이 없어서 일단은 잔교로 들어왔고, 제가 지난주 2주 전에 했던 자리가 물에 잠기면서, 네, 그 라인에 이제 수심이 깊어지고 이렇게 잔교를 놔서, 네, 들어올 수 있게. 자, 21척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그 2주 전에 그 길을 파놨던 그 자리에서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알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 영상에서 봤듯이 이렇게 앞으로 길이 나 있는 그 길을 지금 찾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딱 그 라인에 맞춰서 길이 날 것 같은데, 딱 여기가 지금 찌가 서네. 걸리지도 않고 딱 요 자리네. 수초 사이로 요렇게. 자, 일단 떡밥은 낮에는, 초저녁에는 일단은 글루텐을 안 썼고 블루길이 아직도 많으니까 호감 레시피로. 자, 포테이토 대립 2개에 소립 2개. 요즘 소양호가, 네, 밤에도 블루길이 많기 때문에 포테이토를 낮과 밤에 동시에 사용합니다. 다만 밤에는 좀 더 손물을 잘 줘서 좋아. 약간의 어떤 글루텐스럽게도 만들 수 있죠. 네. 자, 역시 낮에는 르기리가. 자, 역시나 낮에는 블루기리. 근데 이제 확실히 가을이 깊어갈수록, 수온이 조금씩 내려갈수록
블루길의 활성도는 조금씩 떨어지면서 낮에도 이렇게 포테이토만 가지고 어느 정도의 목내림을 시킬 수 있는 낚시가 됩니다. 아, 저 앞에 또 엄청 까지는구나. 와, 나만 오면 많이 까져요. 이쪽으로 좀 오라. 아, 맨날 중앙에서. 자, 이렇게 낮에는 바닥을 읽어놔야 됩니다. 뭐 고기가 들어와서 나오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이 많이 없다고 치면은 바닥에 어디가 걸리고 어디가 안 걸리는지, 그리고 수심이 어떻게 되는지,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던져서 찌를 확인하면서 자꾸 확인을 해줘야 밤 낚시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원하는 구멍을 찾았다 그러면 받침대 각도로 딱 맞춰주고, 밤에는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찌를 세우는 위치를 자꾸 연습을 낮에 많이 해 놓는 게 이 밤 낚시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은 깨끗한 편인데 왼쪽으로 좀만 들어가면 찌가 한 요만큼 올라와요. 그러니까 뭔가 바닥에 풀이나 언덕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딱 찾아서 찌를 목내림 시키는 거기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를 밤에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참 희한하게 제가 오는 날만 되면 저렇게 붕어들이 하류에서 상류로 막 올라갑니다. 신기하네요. 네. 근데 또 제 쪽으로는 안 오죠. 안 올 수밖에 없죠. 오면은 제가 그냥 다 때려 잡아버리는데 얘네도 이제 아는 겁니다. 네. 제 쪽으로 오면 잡힌다는 사실을. 자, 목내림이 됐지만 바닥에 밥을 안착시켰지만 역시나 블루길이 쪼아대는 저런 입질을 계속 보여주죠. 그래도 일단 밥이 달려있기 때문에 털어주지 않고 좀 기다려 봅니다. 저러다가 강단 있게 들어가는 입질이 나오면 붕어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히트? 뭐야? 와씨. 토종? 야, 이 시간에 토종이 먼저 나오네. 아따, 잘생겼다. 씨알은 자라도. 아, 엄청나게 올라오는구나 또. 야, 고기가 하여튼 난리여 난리. 나만 오면 난리야, 나만 오면. 와, 어마어마하게 까진다. 저 밑에 또 한 무대기 있네. 자, 낮 시간에 작은 씨알이지만 토종붕어가 나와주면서 또 호사마가 오면 붕어가 움직이나 기대감을 가지게 해줍니다. 아, 이게 잔발인데 이거 올라오는 게. 자, 잔바리들이 라이징을 조금씩 하는 게 느껴져서 살짝 불안하긴 한데 히트. 뭐야 이거? 발갱이? 자, 어두워지자마자 바닥에서 입질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발갱이가 나오네요.
제가 추공 낚시터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바다권에서 이제 떡붕어가 주종인데, 아니면 뭐 토종이 사이즈가 좋다거나, 근데 주로 떡붕어가 나오는데 발갱이가 나오는 날은 평균적으로 수온이 좀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발갱이가 나오네요. 또 히트. 바닥에서 꼬물꼬물 하다가 한 마디 탁 떨어지는데, 이야, 이 뭐 밤에도 블루길이, 이 밤에도 블루길이 계속 덤비는구나. 자, 이러니 글루텐을 많이 섞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섞어도 되긴 하는데요. 블루길이 많이 건드립니다. 네, 포테이토보다. 그렇기 때문에 글루텐을 섞고자 하신다면 정말 조금만, 네, 뭐 4대 1 정도로 굉장히 조금만 섞으시는 게 좋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포테이토 단품만 가지고 글루텐처럼, 네, 좀 쓰시면 붕어의 입질을 골라내기 좀 수월합니다. 네. 포테이토는 아무래도 블루길들이 많이 안 건드리다가 강단 있게 떨어져 주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찌가 조용하다가 이런 느낌이 들면 찌가 조용해졌다, 붕어가 들어왔나, 긴장해야 됩니다. 붕어다. 와, 이건 붕어였는데 딱 걸자마자 묵직했는데 옆에 있는 숲초에 탁 걸려버리네요. 이건 붕어인데. 왜 또 걸리냐, 바닥에. 안 걸리다가 두 매디 그냥 뻑 박히는데, 딱 붕어 들어오면 블루길이 확 빠진다니까. 찌가 조용 하다가 그냥 뻑. 자, 붕어의 입질은 확실합니다. 특히나 사이즈가 큰 붕어들은 입질이 더 깔끔하게 끊어주거든요. 자, 포테이토를 다시 또 만들어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낚싯대를 24척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의 직감적인 직감으로 낚싯대가 길게 들어가야겠다 느끼고 있습니다. 히트. 뭐야 이거. 처음 딱 걸었을 때 확 묵직하길래 덩어리 왔다 했는데, 이런 거 나오고 있다. 누치 나오고 앉았다. 누치. 아유. 야, 진짜 눈치 없네 너. 자, 누치가 나오는 순간 안 되겠다. 낚싯대를 24척으로 바꿔야겠다. 바로 바꿉니다. 댐낚시가 이 낚싯대 한 3척수 이렇게 차이로 조가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자, 낚싯대를 24척으로 바꿨더니 한 6m 나오네요. 21척보다 한 50cm 정도 더 들어가는, 그러니까 편편하게 바닥이 서서히 내려가기 때문에 수심이 그 정도 차이 나고요. 자, 24척으로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두 바늘을 대고 수심이 6m입니다. 24척으로 낚시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수심이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낚시입니다. 24척 6m. 가을 바다권 속고질이. 히트. 와, 야야. 오, 야야야야야야. 24척으로 바꾸자마자 덩어리 한 마리 걸었습니다. 와, 걸었는데 얼마나 묵직한지 옆으로 막 달리는데, 역시 낚싯대를 바꿔야 된다니까. 걸었어.
낚시 더럽게 못하네. 아, 옆에 저 나무를 생각을 못했네. 무조건 걸면은 바로 왼쪽에 24척은 바로 포인트 왼쪽에 지금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후킹을 시켰을 때 바로 우측으로 당겨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걸 생각 못하고 걸었다가 그냥 쓱 하던 대로 그냥 갖고 놀다가 왼쪽으로 바로 쳐박아 버리네요. 24척으로 바꿔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마리 걸었는데 괜찮네요. 헤드라이트 없어도 되겠는데. 자, 달이 얼마나 밝은지 정면으로 떠오르는데 와, 헤드라이트 없어도 될 정도로 밝습니다. 이런 경우는 블루길이 좀 더 많이 덤빌 수 있죠. 네. 히트. 블루길이다. 어이, 붕어네. 아이고 참나, 발갱이 나오네 또. 또 발갱이가 나오네요. 자, 지금 밤 기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등유난로를 켜고 낚시를 할 정도로 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갑자기 수온이 떨어지면 떡붕어들, 큰 덩어리들이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며칠 있다가 잘 나오는데 지금이 딱 그 초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온이 떨어지면 댐에서는 발갱이, 토종, 뭐 이런 잡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딱 그러네요. 자, 그래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붕어는 계속 나올 것이다. 그 중에 덩어리도 나올 것이다. 네, 분위기와 또 그날의 라이징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 거의 되돌림이 다 나온 상태에서 잔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히트. 자, 입질 아주 명확하게 들어가죠. 자, 덩어리들이나 좀 괜찮은 붕어들은 반드시 입질이 아주 명확합니다. 자, 전자찌가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죠. 바로 안 올라오죠. 자, 느낌적으로 요곳은 뜰채를 대야 된다. 아이고. (37, 38) 4자는 안 되네요. 그래도 붕어 몸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 내 손에서 나는 거구나. 달이 또 구름에 탁 가리니까 입질하네. 자, 덩어리 38, 4자는 안 되지만 한 마리 딱 잡고 11시쯤 잠자리에 들었고 한 2시쯤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야식을 간단하게 먹고요. 본격적인 약속의 시간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 가을의 소양호 밤에 라면, 여러분 뭐 얼마나 맛있을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정말 환상적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날씨 기온이 떨어져 갈 때 먹는 목줄 한번 늘려봅시다. 자, 새벽 2시부터 낚시를 다시 시작하는데 목줄을 10cm 늘려서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이 시간에는 덩어리는 나온다,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줄도 좀 더 길게 줘서 좀 더 탐색 구간 넓혀서. 블루길이 빠지질 않아. 오, 별로 크지도 않은 게. 야, 새벽 2시부터는 뭐 들어가면 입질하기 시작하는데 미치겠네. 정말 미치겠습니다. 오늘 뭐 발갱이 잔치하는 날인지 뭐 참. 이렇게 발갱이가 많이 나오지? 수온이 내려갔나? 네, 뭐 거의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발갱이가 나오는 것 같으면. 히트. 아, 입질이 별로예요. 또 발갱이야?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고기들은 입질을 조금 저렇게 합니다. 네. 잔발이. 야, 덩어리가 안 나오고 이 새벽에 이 사이즈가 나온다. 재미는 있는데 씨알이 왜 이러냐. 자, 원래 이 시간에 나오면 무조건 40 이상인데요. 제 최근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오늘은 뭐 발갱이에 그리고 이 떡붕어가 나오긴 나오는데 제가 다 보여드리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뭐 8치, 막 7치. 와, 재밌긴 재밌어요. 히트. 들어가면 조용하다가 딱, 근데 처음에 걸었을 때 한 1, 2초는 힘 좀 쓰는데 하다가 그냥 또시 끌려 올라오고. 째지마. 별로 크지도 않아 놈이. 이번엔 또 뭐냐. 블루길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네. 조금 묵직해서 뜰채를 대보는데 오늘은 그저다. 잔바리들이구나. 큰 것들이 안 붙네 이쪽으로. 또 발갱이야? 와, 발갱이 크다 커. 미쳐버리겠네 정말. 자, 하지만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덩어리는 한번 나온다. 자, 깊은 목내림. 지금까지 잔바리들은 되돌림 이후에 다 입질을 했거든요. 히트. 어우.
역시나 되돌림 이후의 입질. 자, 과연 무엇일까요? 아, 이거 봐, 전부 사이즈가 이런 애들만 나온다니까. 또 8치. 야, 돌아버리겠다. 신기하네. 그래도 재밌다. 계속 따박따박 입질해주니까. 한 번 정도는 덩어리들이 탁 붙어줄 시간이 됐는데. 그렇죠. 됐습니다. 네. 물론 잔바리는 계속 나옵니다. 와, 진짜 잔씨알이 너무 많이 나온다.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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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붕어가, 이야, 떡이 붙긴 붙었는데 와, 잔씨알로만 10마리는 채우겠다. 아, 10마리가 뭡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잡았습니다. 어쨌든 뭐 밤에 블루길보단 낫죠. 네. 자, 깊은 목내림 이후에 약간의 건드림. 자, 지금 목내림이 깊어요. 밥입 사이즈가 크단 얘기죠. 지금은 여기서 입질해주면 오, 히트. 자, 큰 밥 먹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걸자마자 바로 제가 왼손으로 낚싯대 받치죠. 무거워요. 네. 아, 쉽게 안 올라옵니다.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 댐낚시, 특히 소양호, 떡붕어 40이 넘어가면 랜딩 자체의 힘이나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제 우측에 계셨던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마리 딱 잡으시더니 아, 잉어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잉어 손맛이랑 비슷합니다. 네. 얼마나 묵직하게 안 올라오는지. 그리고 이렇게 잔교나 보트에서 낚시를 하면 이 덩어리들은 거의 앞에 와서 잔교나 보트 밑으로 처박으면서 홀대를 감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제압을 하지 않으면 붕어 얼굴을 못 보고 터트리기 마련이거든요. 자, 제가 직감적으로 일단 일어났고요. 사이즈가 크고 힘이 좋은데, 그러니까 1m까지는 떠요. 근데 1m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빙빙 돕니다. 그게 이 소양호 추곡의 이 댐 사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아, 낚싯대가 24척인데 수심은 6m니 뭐. 아, 뭔데 이렇게 힘을 쓰니? 잉어냐? 아, 붕어인데 이렇게 힘을 써? 자, 정확하게 먹고 나오는데도 뭐. 와, 크시다. 와, 아, 드디어 나오네. 이것이 바로 소양호 추곡 4자. 자, 뭐 제가 올해 추곡을 와서 네, 붕어를 못 잡은 적은 없네요. 네, 또 오늘처럼 또 뭐 사이즈는 작고 크고 막 섞여 있지만 또 많이 잡은 것도 네,
또 오랜만이고 작년에는 진짜 많이 잡았는데 또 나옵니다 또. 자, 제가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또 작은 거 잡았구나. 네. 덩어리는 절대 한 손으로 못 끄집어냅니다. 진짜 쏟아집니다. 쏟아져. 네. 만약에 오늘 그 잡은 붕어들이 전부 덩어리였으면 거의 한 15, 6마리를 덩어리로 잡았을 텐데 아마 그랬으면 지금쯤 제가 팔에 엘보가 왔을 겁니다. 네. 그래도 엘보가 올 정도로 한번 제대로 손맛을 진하게 보고 싶네요. 작년 재작년에는 그래도 추곡에서 뭐 30마리씩 뭐 몇 번씩이나 잡았는데 올해는 쉽지가 않네요. 자, 해가 떠오고 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또 열심히 밥질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이때는 상류에서 붕어가 하류로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또 입질할 수 있거든요. 바닥에 댄 상태에서 좀 기다려 봅니다. 블루길이 많이 안 덤비면 그날은 조금 확률이 있습니다. 오, 히트. 오, 힘새가 24척 6m권. 좋다. 그래, 이렇게 좀 나와줘야. 자, 표층에서 1m 정도까지 떴다가 그 밑으로 그냥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낚싯대가 길수록 수심이 깊을수록 랜딩하는데 체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양호에서 아유, 힘들어라 힘들어. 그냥 영상을 봐도 힘들어 보입니다. 뗏낚시는 목줄을 좀 길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낚싯대가 길고 수심이 깊은데 목줄까지 길면 원줄을 좀 짧게 써도요, 붕어가 무게가 있고 힘이 좋다 보니까 물 위로 띄워서 이렇게 바로 제압하는데 힘든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손으로 먼저 제압을 하고 붕어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살짝 뜰채로 떠주면 좋습니다. 힘이 너무 좋아요. 이 맛에 뗏낚시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정말 재밌는 낚시 했죠. 여러분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조만간에 정말 더 멋진 낚시 한번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소양호에서 5자를 잡는 그날까지.